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뉴욕장, 오늘 아침에 아시아장의 골드 실버 시장은 보합입니다. 어제 저녁에 실시간 방송으로도 제가 방송해 드렸지만 어제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예상했던 대로 6%대의 인플레이션 진행이 된 걸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걸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코어 CPI 지수도 뭐 0.5%, 그 같은 수준으로 거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약간 둔화세, 하락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약간 둔화세로 돌아섰고, 지금 여러 가지 진행 상황들을 봐보면 3월달 FOMC 회의의 금리 인상은 0.25%로 거의 뭐 80%, 90% 가까이 굳어지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미국의 뱅크런 사태인데, 뱅크런 사태를 지금 이상한 묘한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닌가. 원인을 이제 지금 암호화폐로 코인으로 시작된 원인이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뭐 지금 실질적인 은행 내용을 지켜보면 그 이제 지금 약간 뱅크런이 와전되는 어떤 그런 그룹에서 지켜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대표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약간 다른 방향으로 이거 좀 몰고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뱅크런 사태가 더 이상 번지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뭐 아주 소규모 은행들은, 중소규모 은행들은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나중에 이제 말씀 좀 드리기로 하고, 국제 시세, 국내 시세 문제 한번 점검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국제 시세 1트로 연소당 1904불 36센터, 1g당 61불 23센터, 1kg당 61,226불 55센터가 지금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4만 2,500원, 팔 때가 29만 3천원의 골드 거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9,132만원, 9,113만 2천원, 9,113만 2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는 1트로 온스당 21불 80센터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990원, 팔 때가 3,05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10만 04,000원, 110만 04,000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3일장 봐보면 어쨌든 월요일날 크게 반등해서 어제 화요일날은 거의 보합이었고, 오늘도 역시 그 흐름 보합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이제 CPI 지수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약간 꺾임세는 있었지만 뭐 더 이상 하락은 하지는 않고 약간 조정 물량 정도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 증시 뭐 실버도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드가 이제 뭐 전반적인 이제 시장 끌고 있지만, 실버 역시도 CPI 지수 발표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상승 유지하다가 오늘 새벽에 살짝 내렸지만 거의 뭐 이거는 조정 물량이다, 보합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뱅크런이니 뭐니 하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약간 조정 물량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미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처음에 초반에 그 CPI 지수 발표 나고 나서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후반부 가면서 뱅크런 상황이 이제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에 살짝 꺾이는 그런 모습이죠. 어쨌든 3대 지수는 어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도 이제 어제도 상당히 많이 출렁거렸지만 지금 현재 103.073, 최근 들어서 가장 저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상당히 저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미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이제 0.25%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적 CPI 지수까지 보고 난 이후에 어쨌든 확정적인 거의 90% 가까이 87% 가까이가 지금 0.25% 금리 인상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폭 지금 국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3.670, 어제 아침 4.560이었습니다. 좀 예상보다 상당히 조금 국채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근임상까지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반등하는지 봐야 될 것 같다. 오늘 아침에 이제 원 환율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1304원. 오늘 아침에 이제 비트코인이 24,936불. 어제 비트코인이 이제 그 CPI 지수 발표되고 난 이후에 그동안에 마에 2,600불대를 못 뚫었는데 2,600불대를 어제 뚫었어요. 뚫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조금 강세다,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어제 그 상승하고 난 이후에 그 흐름에서 살짝 꺾이긴 했지만 상승 랠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상당히 지금 좀 힘이 실려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더리움도 오늘 아침에 1715불까지 지금 상승을 했고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은 훈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드 실버 역시 상승을 해서 어제는 하루 조정장, 실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을 해서 어제 하루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드는 거의 지금 1월 중반장 이상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실버는 지금 현재 거기까지 못 올랐습니다. 실버가 지금 현재 보면 거의 작년 11월 중반장 정도, 11월 말 정도에 지금 걸쳐 있기 때문에 실버는 조금 더 상승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전체적인 상황들은 골드, 실버, 그 다음에 국채, 안전자산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 나머지 자산들은 어제 조정을 받고 미증시는 CPI 지수 발표되고 난 이후에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 소비자 물가 CPI 지수가 6% 예상 부합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어 CPI 지수도 0.5%, 식료품, 에너지를 뺀 부분도 0.5% 상승. 그래서 코어 CPI 지수는 거의 지금 현재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미국의 뱅크런 사태입니다. 지금 계속 조금씩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제 그 유튜브 하신 분들이 미국 은행을 직접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돈을 찾는 또 이런 모습들을 그 취재를 한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조금 잠이 그 약간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난 이후에 입금되어 있는 돈은 전혀 손해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만약에 문제가 된 이제 실버 게이트나 그 다음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나 여기 뭐 여러 가지 문제된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돈은 100% 지급을 한다 쪽으로 발표를 한 이후에 일반인들은 일반 소비자들은 개인 소비자들은 굉장히 이제 잠잠해졌는데 중요한 건 이 기관이나 기관 자금이 이제 문제다. 큰 이제 기업의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규모 중소규모 은행에서 지금 대규모 은행으로 좀 이전해가는 그런 어떤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억 정도 밖에는 지금 기업에서 내지는 기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 큰 기업 자금들은 거의 큰 은행으로 이제 옮겨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소기업, 중소은행, 지역은행 이런 쪽에서는 뱅크런 위험이 그대로 지금 상존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쨌든 뭐 제가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화요일 날도 이번 주를 지나봐야 이게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뱅크런이 잠을 자는지가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뭐 어쨌든 어제 CPI 지수가 다행스럽게 예상한 대로 나오면서 시장에는 큰 어떤 흔들림 무리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뱅크런 상황이 이제 살얼판을 아직도 걷고 있다. 뭐 매스컴에서는 이제 좀 안정돼 간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큰 기업 자금이나 기관 자금들이 큰 은행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소은행에는 아직까지 뱅크런 어떤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무디스에서 미 은행 시스템 전망이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뭐, 신용평가사가 많죠. 그 중에 무디스사 하면 뭐 대표적인 이제 신용평가사인데 지금 이제 미국 은행 시스템이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왔고, 그게 결과적으로 뱅크런 사태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도 중소, 이 은행권들은 뱅크런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적 전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CPI 지수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비트코인이 2600불대를 뚫었어요. 25,600불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지노선이었는데 저항선이었죠. 그것을 과감하게 뚫고 26,300불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비트코인은 고무적인 이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이거 조금 장난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흘러 나왔다는 거죠. 뭔 얘기냐면 지금 이제 실버게이트 그 다음에 실버게이트 SBV 실리콘밸리 뱅크 이 은행 두 개가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현금이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창구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뭔 얘기냐면 우리 한국의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K뱅크, 그 다음에 뭐 비썸은 뭐 옛날에 농협이었는데 지금 농협 아마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코인은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 요렇게 지금 나름대로 이제 은행이 그 은행을 통해서 계좌를 확인해 가지고 이제 코인 그 거래소에 입금을 할 수 있었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은행에서 지금 현금을
주고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K뱅크,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뭐 농협 이런 쪽에서 이제 그쪽으로 거래소로 들어갈 수 있는 현금을 입금시킬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했는데, 실버게이트나 실리콘밸리 뱅크가 미국에서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두 개가 지금 클로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래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참가할 수 있는 문이 막혀버렸다는 거죠. 문이 막혔는데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게 장난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거래 내역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80%가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바이낸스 거래소는 어떤 거래소냐면은 현금을 입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바이낸스 거래소에 보내가지고 코인을 사고 팔 수 있게끔, 그렇게 코인만 거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현금으로는 코인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있는 코인을 가지고 들어가서 내 지갑에서, 내지는 예를 들어서 업비트 지갑에서 바이낸스를 보내서 바이낸스에서 거기에서는 코인만 거래가 되거나 US 달러 기준으로 거래가 되거나 뭐 비트코인 기준으로 거래가 되거나 이 거래만 하지, 현금을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현금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금화를 시키려 하면 바이낸스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업비트로 보내가지고 업비트에서 코인을 비트코인을 가지고 와서 팔아서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창구가 완전히 클로징 되어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는. 그런데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만 이체만 가능하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갔을 때 이거는 뭔가 새로운 어떤 이 신규 자금이 들어오질 않은데 상승했다. 물론 이제 판매를 해서 거기에 계정에 남아 있는 자금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USDC나 USDT나 이런 이제 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개념에서 지금 진행된 어떤 내용도 있겠지만 80%가 바이낸스에서 했기 때문에 뭐 전 세계 물량의 거래량의 80%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한국 빗썸 뭐 업비트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전 세계 80%를 바이낸스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어제 비트코인은 CPI 지수 발표되고 난 이후에 바로 반등해서 마의 26,000불대를 뚫었다. 이게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설명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자, 메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서 이제 이름을 메타를 바꿨는데, 메타에서 지금 1만 명 감원을 계약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지금 노동시장에는 안 좋은 얘기지만 메타 주식은 7% 상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애플에도 이제 지금 이제 채용 동결한다, 이렇게 나왔고, 어쨌든 지금 상황이 지금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에서 전기차 프로젝트에 5년간 193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뭐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제 실버 시장에는 영향을 줄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3월 대공격 앞에 지금 추풍 낙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전선들이. 그런데 이제 바그너, 특히 바흐무트에 있는 바그너 그룹이 거의 지금 현재 이 권력 암투, 군부 권력 암투에서 지금 완전히 밀려나가는, 뭐 그러니까 공영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바그너 그룹에 대한 그런 이 공격 뭐 이런 부분이 되면서 지금 이제 푸틴 대통령의 어떤 통제력이
지금 계속 약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군부 내부의 권력 암투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전선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3월대 공격 앞에 추풍 낙엽처럼 지금 지금 뭐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또 그 시진핑은 먼저 이제 모스크바로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또 우크라이나로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답니다. 중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푸틴 대통령 환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 왜? 러시아에 무기를 계속 제공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통해서 총구를 겨누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제 CPI 지수 발표되고 난 이후에 뱅크는 사태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한 부분 소재를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어제 CPI 지수 발표되고 난 이후에 시장은 오히려 반등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뱅크런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번 주를 지나봐야 알 것 같다. 골드 실버 시장은 나쁘지 않다. 전반적인 시장에서 흐름상으로 봐보면 나쁘지 않다. 어제 한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상황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22일 날 지금 FOMC 금리 인상까지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결과적으로 뱅크런 사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지금 금리 인상 내지는 동결 지금 금리 인상이 한 80% 동결이 한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어떻게 갈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3월 15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을 말씀드리려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다. 이렇게 좀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